안녕하세요.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시간입니다.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미국과 이란 관련된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개장 전에 좀 걱정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력한 메시지를 시사를 했고, 그리고 이란 대표단 쪽에서 협상 이런 건물을 떠났다 이런 이야기도 있긴 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양 지수가 상승으로 좀 변동성은 가져가긴 했지만 상승으로 또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 9,000선이 깨지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주들의 반등으로 인해서 9,114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0.6% 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주들이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장에서 장중에 2%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수세, 여기다가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또 매수가 쏠리면서 오늘 강보합권으로 마감쯤에 또 돌려 세우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주인공 뭐니 해도 SK하이닉스를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총 격차가 굉장히 좁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월요일인 오늘 SK하이닉스가 시총 1위 자리를 탈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5년 7개월 만에 이 왕권 교체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반도체 수출입 데이터 너무나도 좋았고, 그리고 ADR 관련된 그런 모멘텀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상승 흐름 가져간 걸 또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외에 LG 그룹주들도 오늘장에서 선전세를 가져갔습니다. LG 경영진이 엔비디아 쪽을 방문을 해서 피지컬 AI 관련된 협력 논의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장에서 LG전자 7% 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코스피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내에서 SK하이닉스, SK스퀘어 두 종목만이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총 변화가 있었다라는 부분 여기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5.7%, 그리고 지주회사인 SK스퀘어 16%, 애프터마켓에서 더 시세 내주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약보합권으로 종가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 보합권에서, 그리고 삼성전기, 현대차는 파란불 켠채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1위부터 5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원익 IPS 홀로만이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매기가 쏠리면서 이 소부장인 원익 IPS 10% 넘게 강세로 움직이고 있고요. 반면에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모두 다 파란불 켠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 상위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코스피 내에서는 SK스퀘어가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지주회사 오늘장에서 16%, 애프터마켓에서 더 또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해성 DS 반도체 소재 부품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15% 넘게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코스닥 내에서는 태성이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유리개판 관련된 이 공급 확대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장에서 또 애프터마켓에서 18% 넘는 또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외에는 VM, 카카오게임즈, 기가비스, 시노펙스가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국내 증시 양지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주 위주로만 수급 쏠림 현상이 굉장히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주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수 대비해서 내 계좌는 왜 이러지? 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계속해서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시장 관련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최영동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일단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또 연일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좌를 보시는 분들, 특히나 반도체 없으신 분들 오늘 SK하이닉스가 시총 1위 탈환했다라는 소식이 들렸는데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 무슨 일이지? 왜 이러지? 이게 맞나 싶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참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서 또 오늘 시청을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일단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분 좋은 국내 증시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색이 좀 바라죠, 여러분들. 예,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수 차이가 워낙 좀 크게 나고 있는 상황들이고 섹터에 대한 움직임들도 마찬가지로 반도체를 비롯한 반도체 소부장주들로 좀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들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피부로 느끼는 지수 체감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증시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연일 즐거운 비명을 지르실 수는 있겠지만 그 이외의 종목군들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다소나마 좀 실망스러운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내일의 승부주 시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모습들이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을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을 통해서 수출 데이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들 해드리면서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 잘 점 찍어 드렸었는데 이번 주는 또 다른 시장이 전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가 오늘 내일의 승부주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1시간 동안 이어지는 이 라이브 시간에 잘 들어봐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에 좀 접목을 시키셔가지고 빠르게 뭔가 시장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계좌를 만들어 나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황을 한번 점검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길게 얘기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딱 3줄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양지수가 여전히 좀 엇갈렸죠. 물론 양시장이 다 플러스권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사실 수치상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은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섹터 간의 수익률 갭이 상당히 좀 크게 발생이 된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드디어 시총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물론 글로벌리하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시총을 비교를 하게 되면 여전히 삼성전자가 높게 평가를 하는 기관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우선주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우선주를 제외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만의 비교를 해봤었을 때 참 역사적인 일이 벌어진 날이 오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요인들은 딱 이 2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수출 호조죠. 또 역대급 수출 데이터를 찍었습니다. 역대급 수출 데이터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종목들은 안 갔냐? 이 내용들이 다 반도체에 국한돼 있거든요. 특히 H뱅 같은 경우는 MOM 기준으로 50% 이상의 성장률을 수출 데이터에 대한 성장률을 보여준 상황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부분들이 누구를 끌어올린다? SK하이닉스를 끌어올리는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SK하이닉스는 ADR과 관련된 스토리들이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빠르면 오늘 내일 정도까지는 SEC를 통해 가지고 ADR 상장에 대한 뭔가 이제 윤곽 결정이 좀 드러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SK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쏠린 거고요.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종합 반도체 회사인 거잖아요. 반도체 부분을 제외하고더라도
파운드리라든지 뭐 전자 제품이라든지 뭐 핸드셋이라든지 이런 이제 다양한 사업부를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의 HBM, AI 반도체 시장 내에서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이제 중동 최종 합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뭐 많이들 예상을 하셨겠지만 사실 MOU를 딱 체결시키고 나서 스위스에서 처음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 여러분들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 80분가량 이어졌던 여러 가지 협상, 테이블에서에 대한 뭐 궁극적인 내용들은 나온 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미국과 이란 간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라는 부분들은 여전히 협상에 대한 기대치들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지수를 끌어올렸던 그리고 반도체를 끌어올렸던 가장 큰 내용들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 수출 데이터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일요일 날 발표가 됐거든요. 동기간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D램, 낸드, HBM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수출 모멘텀들까지 확 발생이 되다 보니까 관련된 주가들의 움직임들이 오늘 가장 최선호주로서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이 그대로 코스피와 코스닥에 드러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자, 코스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직전 고점이죠. 8,900, 900 라인 자체를 하향 이탈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도 양봉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이제 분수령은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이에요. 분수령은 마이크론입니다. 과연 마이크론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 새벽에 발표가 되죠. 실적, 수출 데이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마이크론 실적 역시도 아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할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가이던스죠. 자, 우리 다음 분기에 마이크론 AI 시장 속에서 여전히 성장하는 모멘텀들을 그려준다라는 가이던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주도를 한 굉장히 제한된 섹터 내에서에 대한 강세 흐름들. 그렇다고 되면 주도주들이 바뀔 상황들이 안 되겠죠. 하지만 목요일 날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자체가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상태에서 가이던스가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을 시키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던 마이크론의 시간의 상승이 하락이 나올 거고요. 그럼 오전장에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오픈을 하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차익 매물들이 쏟아지겠죠. 그럼 이 차익 매물들이 과연 코스닥 증시의 저가 매수로 유입이 될 수 있는지 여부들을 체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여기서 변수가 하나가 있죠. 뭐죠, 여러분들? 실적입니다. 실적. 최근의 시장 트렌드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실적 시즌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여러분들. 프리어닝 시즌입니다. 프리어닝 시즌입니다. 그러면 시장의 관심, 시장의 종목을 선택을 하는 기준치가 뭐가 될까요? 실적이 되겠죠. 그리고 실적과 더불어서 앞으로의 성장성, 모멘텀들, 스토리들이 이어질 수 있는 종목군들이 최선호되는 시장의 분위기잖아요. 근데 과연 시장에 밀렸던, 일시적으로 밀리는 요 자금들이 코스닥 저가 매수를 들어갈지 아니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AI 반도체를 눌림목에서 사겠다라고 하는 대기 물량들이 될지 이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시나리오가 몇 개 나오죠? 시나리오가 마이크론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 세 번째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마이크론 가이던스까지 좋네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강세. 그러면 현재 지난주서부터 이어졌던 뭐예요? 반도체 중심으로 한 양극화 현상들은 지속이 된다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 가이던스가 불만족스럽게 나왔다. 그러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쪽에서 빠져나왔던 자금이 코스닥 낙폭과대 종목으로 흘러들어가는 시나리오. 세 번째 시나리오가 뭐죠? 가이던스가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에서 코스닥 종목군들의 실적 가시성을 시장에서 예상할 수 없으니 이 종목을 들어갈 바에 차라리 눌림목을 활용을 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대기 자금이 되는지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잘 컨트롤을 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어찌됐든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와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남아있는 반도체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해가 되실 거고요. 화요일장도 마찬가지고 수요일장은 약간 좀 주춤하는 관망하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도 있다는 거. 이러한 타임라인을 잘 그려가면서 시나리오별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들을 그려가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지수는 올라가지만 상당히 머리는 복잡해지는 증시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차트로만 놓고 보게 되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 여기 저점 찍고 올라올 수 있을까요? 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로 올라오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 뭐죠, 여러분들? 실적입니다. 어찌됐든 코스닥을 끌어올려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앞서서 우리 앵커님이 시간의 순위들 다 보여드렸죠. 그 시간의 순위들 보면은 바이오 종목군들 올라올 기미 안 보입니다. 2차전지 마찬가지로 올라올 기미가 지금 잘 안 보여요. 맨 밑자락에 보면은 원이가 EPS 정도만 10% 이상 급등 나옵니다. 이게 그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지난주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시장의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되면은 과연 앞서 제가 코스피 지수 설명드리면서 시나리오 2번이 들어맞게 되면 저점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잘 선택을 해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의 직면에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나마라도 마이크론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 주에 우리가 어떠한 시나리오들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해드렸고요. 다음 코너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알차게 짚어드렸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일 텐데, 목요일 날 이 부분에 우리가 어떠한 또 중심을 가지고서 또 전후로 또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반도체 쪽으로 워낙에 쏠림 현상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장 대응에 대해서 좀 걱정도 있으실 것 같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걱정 없겠지만, 이게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뭐 담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지금 앞서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바이오주들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예. 그나마 올라가는 종목 반도체 소부장, 예. 그리고 SK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들인데,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시장을 좀 봐야 될지 그 기준을 우리 전문가님께서 좀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1시간 동안 늘 말씀드리는 게 이게 뭐 실전이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해드렸잖아요. 실전은 정말 책이랑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 따라서 투자자들이 좀 접목을 시켜야 되는 매매법들이 늘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증권봉생 이거 잘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 실전이라는 매매를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뭐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냥 설명하는 게 대부분인 거지, 사실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강조해드리는 실전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는 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들을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찌됐든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AI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의 소외 현상은 지속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외의 종목군들의 투자 심리가 워낙 지금 안 좋은 거고, 그리고 그 종목군들에 대한 공통점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딱 끄집어내서 보게 되면은 어쨌든 지금은 실적을 중시하는 분위기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적이 좋아질 거야, 더 나아질 거야 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됐다가 그거를 또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에 대한 기대치들이 훨씬 더 크게 붙는 시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실전에서의 임기응변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계좌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트의 정석에는 실전에서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컨트롤하고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에서는 내용들이 다 달라진다. 그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시장에 대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섹터에 대입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상승하는 섹터, 하락하는 섹터, 횡보하는 섹터. 거기에 따른 실전 매매 원칙이 각각 다 달라지겠죠.
실전 매매 원칙대로 우리가 상승 섹터에 접목을 시키고 하락 섹터에는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되죠, 여러분들? 하락하는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근데 이 종목이 이렇게 꺾이진 않거든요. 중간중간마다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상승했다 하락했다 상승했다 하락했다. 그런데 추세는 완연한 하락 추세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종목을 끌고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구간들이 나오게 되면 비중을 축소를 해가지고 어느 쪽으로? 상승하는 섹터로 넘기는 거. 그리고 횡보하는 구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바닥을 그리고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러한 종목군들은 내가 매집을 할 건지 아니면 이 구간에서 매수와 매도, 매수와 매도를 통해서 이 박스권 매매가 진행이 될지 결정은 지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 차트의 정석에 나와 있는 상승, 하락, 횡보에 대한 스토리들을 시장에도 접목을 시키지만 상승 섹터, 하락 섹터, 횡보 섹터에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 실전 매매 원칙을 어디? 차트의 정석에 제가 담아놨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변곡점들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섹터에 각각에 해당되는 대장주만 나는 매매를 해. 또는 나는 2등 종목 매매할 거야. 또는 나는 3등 종목 매매할 겁니다. 뭐 이런 이제 결론이 나게 되면 각각의 주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주가야 변곡점들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 변곡점이 그냥 단순하게 매수하는 변곡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매도하는 변곡점일 수도 있습니다. 매수를 하는 변곡점도 있을 수 있고 매도를 하는 변곡점들이 있어요. 그럼 매수는 그냥 우리가 매수하면 돼요. 그죠? 그럼 매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우리 차트의 정석에 나와 있는 기준점, 주가 변곡점에 해당되지만 이거는 매도 타이밍이네 라고 생각이 들면 매도를 하시고 상승하는 섹터로 자금을 이동을 시키면 됩니다. 그게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좌 관리를 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 코스닥 종목군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내 종목 뭐 몇 년이고 내가 가져가가지고 그냥 아주 매수가 아니면 매도를 안 해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갈고 가르면서 코스닥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상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코스닥 증시 보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실전에서 어떤 종목들을 얘기를 해드렸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19일이에요.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드리면서 솔브레인을 말씀을 드렸냐면 자, 우리 6월 1일서부터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21일 날 나옵니다 라는 이야기 해드렸죠. 그게 언제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6월 10일 날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출 데이터를 얘기를 해드리면서 그 다음 날 6월 11일 날 수출 데이터 나옵니다. 그럼 이 수출 데이터가 나오는 순간 올라가는 섹터들의 성격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때도 여지없이 맞았고 요번에도 6월 19일 날 말씀드렸던 솔브레인도 6월 20일 날 발표하는 6월 21일 날 발표하는 수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리바운딩을 제가 19일 날 예고를 해드렸던 거예요. 오늘 전공정 장비주들 그 다음에 또 올라갔던 것들이 이제 본딩 장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재 관련 주들이 일제히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 중에 소재 쪽으로 솔브레인입니다. 자, 이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요때도 여러분들에게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자리고요. 그 다음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영원히 가겠습니까? 안 가요, 여러분들. 시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다시 밀려요. 근데 여러분들 목요일 날 어마어마한 금요일 날 어마어마한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차트를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차트만을 본다? 자, 거래량이 실린 장대 음봉입니다. 여기에 지지가 확인이 될 때 우리가 매수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지나고 나서 해석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차트 분석은 후행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한다고 하게 되면 다들 맞아요. 그런데 정작
요 종목이 오늘자에 빨간불을 보이는 빨간 양봉을 보여주는 요 흐름들은 설명하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6월 19일 날 여러분들에게 수출 데이터 얘기해 드리면서 자,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 한 종목 정도는 잡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들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보기 좋게 상승을 보여줬죠. 그러면 솔브레인에 대한 주가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상 나는 솔브레인 안 하고 반도체 소부장 할 거야 그냥. 오늘 거래량, 거래 대금이 세게 보고 있는 종목으로 들어가도 된다라는 공식들이 나와요. 결과값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와 만큼 우리 내일의 승부주 시간 1시간 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참 재미있게 들어맞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자, 그다음 테크윙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테크윙이라는 종목도 제가 6월 9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좀 짧게 보게 되면 상당히 거칠죠. 상당히 거칩니다. 주가에 대한 상승 랠리가.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6월 9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도가 이만큼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듯이 솔브레인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6월 13일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의 하락세가 진행이 됐어요. 피해갈 수 있을까요, 테크닉이라고? 못 피해갑니다. 왜? 같은 섹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 밀리잖아요, 그 뒤로. 하지만 바닥권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후 하락 추세가 강하게 돌파시키는 이후 소부장주들에 대한 랠리가 나오는 이 구간대에서 이 종목이 몇 프로? 25% 상승했어요. 그러면 지금의 분위기가 여전히 AI 반도체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 중에서 나름대로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테크닉에 대한 주가 상승 흐름들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수익을 냈고 많은 상승률을 구경을 했던 종목군들, 경험을 했던 종목군들을 버리시면 안 돼요. 계속 내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타이밍들이 나올 때마다 내가 접목을 시키는 매매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HPSP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똑같죠? 6월 2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때가 어느 시점? 바로 이 시점이에요. 121선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되고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횡보되는 구간에서 6월 8일입니다. 6월 8일 날 HPSP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자리가 어디냐? 바로 여기란 자리죠. 요 121선 지지를 받으면서 횡보되는 구간에 소부장 종목, 그 다음에 어닐링 장비 강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HPSP 같은 경우는 실적마저도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요 횡보되는 구간 동안에 2회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주가에 대한 상승 랠리가 얼마까지? 4만 원, 5만 원대에서 진행이 됐던 종목이 9만 원대를 훌쩍 넘는 가격을 딱 며칠 만에 5거래일 만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수익률이 100%가 나온 거죠. 시장에서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중심을 잡으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섹터군들과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내가 지금 얼마나 잘 접목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내 계좌의 흐름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죠.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종목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역시도 6월 5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그리고 그 타이밍이 똑같아요. 우리 HPSP 사이드에서 길 때 매집을 했던 부분들 2회가량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던 자리하고 다른 게 없어요. 횡보되는 구간. 그리고 이 횡보되는 구간에서 제가 6월 5일 날 글로벌 텍스프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전히 현대백화점과 신세계의 주가가 랠리를 펼치고 있던 거죠. 근데 단순하게 현대백화점과 신세계의 랠리가 나온다고 해서 글로벌 텍스프리가 가냐? 그건 또 아니죠. 한 가지 양념을 더 쳐야 찌개의 맛이 완성이 됩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들? 기존의 현대백화점과 신세계 매출의 증가가
내수에 기반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현대백화점과 신세계의 주가 상승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매출로 인한 변화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죠. 그러면 그 안에서 서브적으로 환급을 담당하고 있는 글로벌 텍스프리의 주가 흐름들도 동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이 글로벌 텍스프리를 말씀을 드릴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 코스닥 종목군들, 중소형 종목군들이 맥을 못 추는 그 시전에도 22%에 가까운 변동성들을 보여준 거예요. 스토리가 쓱 이어지니까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여러분들?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들 제가 차트 딱 열어놓고 자 여러분들 여기가 매수 타점이에요, 타이밍이에요 라고 설명을 드리면 납득이 안 되시잖아요. 저 같으면 납득 안 되거든요. 네. 그 타이밍에 맞춰서 주가가 올라가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차트 완성됐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이러지 않아요. 타이밍을 만들고 주가에 대한 상승이 나온다는 거는 투자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것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내일의 승부조 시간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다음 섹터분들도 어찌됐든 순환매로 돌 거거든요. 코스닥도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불안하게 보고 있기는 하지만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클리어되는 순간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다가 정부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뭐죠, 여러분들? 코스닥 레벨업이잖아요. 그죠? 코스닥에 대한 제도 변화. 최근 들어서 아마 주말 동안에 여러 기사들을 보시면 코스피는 신고가인데 코스닥은 여전히 찬밥입니다.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11% 올라갔는데 코스닥은 마이너스 6%예요. 시장의 수익률 갭만 17%가 난 거예요, 주간. 이거 어느 시장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금융당국이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죠. 그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7월 달에 있을 국민 펀드 2차, 그리고 빠르면 8월 달, 9월 달 내에 코스닥의 승강 제도, 뭐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또 코스닥 종목군들이 빠르게 또 리바운딩 되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하게 뭐예요, 여러분들? 차트가 저점이니까 올라갑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아시겠어요? 모르잖아요. 올라갈 때 왜 투자자들이 여기에다가 돈을 태우는지, 왜 매수가 들어가는지 명분들을 아셔야 돼요. 그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딱 그 시점에서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 이러한 케이스들 하나하나씩 익혀 나가시게 되면 그때 자연스럽게 명분들 찾으셔가지고 차트 타이밍 착해가지고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뭐에 나와 있는 거죠? 차트의 정석에 나와 있는 매수 매도에 대한 타이밍과 변곡점들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종목들을 찾으실 수 있는 실력을 갖추시는 거죠.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 진행했잖아요. 저녁 8시에 일요일. 제가 일요일마다 늘 저녁 8시에 라이브 방송 진행합니다. 이때도 말씀드렸어요. 현재 지난주에 있었던 양극화의 장세가 이번 주에 마이크론 실적 때까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방향성들, 투자자들의 심리가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고 나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나리오 3개 다 정해드렸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자, 삼성전자입니다. 5월 19일 날 말씀드렸죠. 그 뒤로 제가 우리 교육방에서 별다른 코멘트들을 안 달아드리고 있어요. 안 달아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현재의 대장, 현재의 실적 가시성에 있어서 가장 높은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전자다. 코멘트 달 게 없습니다. 뭘 달겠습니까, 여기서? 아쉬운 게 있다면 현재는 SK 하이닉스의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거. 이게 가장 아쉬운 지점.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흥하는 또 있죠, 여러분들? 6월 11일 날 여러분들 또 말씀드렸던 자리예요. 6월 11일 날.
그 자리가 어디? 여기였어요, 여기. 그리고 그 다음날 장중에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똑같은 종목 지난주 19일 날에도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기준치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라는 내용들인데 우리 실전 매매 노하우를 담아놓은 이 차트 정석을 받으시면 됩니다. 밑에 QR코드가 나가죠, 여러분들. QR코드 확인하셔가지고 우리 교육방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 이 차트 정석에는 지지와 저항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앞절에 많은 종목들 보여드렸죠. 실전 매매 예제들. 그 실전 매매 예제들을 접근할 수 있는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이 차트의 정석에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밑에 QR코드 확인하셔서 우리 교육방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 우리 추세 매매법 그리고 실전에서 내가 지금 어떠한 타이밍과 변곡점들을 활용을 해서 종목을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요령들을 제가 다 노하우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드신 분들, 지금 종목 찾기가 좀 어려운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QR코드 확인하셔서 교육방에 입장하셔서 차트의 정석 신청하시고요. 또 더 중요한 거, 우리 교육방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뭐 책 신청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전략들, 관심 섹터에 대한 이야기들, 장중 실시간 어떻게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지,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 섹터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육방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다음 코너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시장에 쏠림 현상이 워낙에 극심하게 발생을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 이런 부분을 보면서 실전에서 좀 애먹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전에서는 우리가 올라가는 명분들 그리고 이 흐름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어떻게 종목을 찾아야 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걱정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시장에서 움직이는 명분도 찾고 어떻게 타이밍, 이렇게 변곡점을 잡아내는지 여기에 대한 노하우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명 차트의 정석이라는 이 전자책 선물처럼 드릴 예정인데요. 나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교육방 오셔서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교육방 입장 가능합니다.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싶으신 분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이 실전 투자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전략을 세우는지 이 노하우들을 차트의 정석이란 전자책을 통해서 꼭 한번 선물처럼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 10시 반에 진행할 예정인데 사실 시장이 장중에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어지러움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떤 식으로 이 시장을 봐야 되는지 흐름을 같이 따라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전 10시 반 내일 또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또 무료 온라인 방송 시청 가능한 링크까지도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내일 10시 반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우리가 또 공부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법에 대한 이야기 바로 한번 시작해 주시죠. 예, 바로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의 히어로 그리고 국내 증시의 원탑이 된 SK 하이닉스입니다. 12월 10일이죠. 잠깐만, 12월 10일이면 작년도네요. 예, 작년도 12월 10일입니다, 여러분들. 2025년도 12월 10일 날 58만 원대 제가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뭐 지금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도 뭐 특별하게 뭐 이야기할 뭔가 이제 악재라고 할 게 거의 없다. 다만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ADR 발표 이후에도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마이크론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과연 어떻게 시장을 평가를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이거든요. 꺾이기 전까지는 그대로 홀딩에 대한 스토리들을 가져가는 거죠. 자,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3월 31일 날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요때 말씀드렸어요. 얼마? 58만 5천 원입니다. 58만 5천 원. 그리고 3월 31일 날 여러분들에게 스토리들 전쟁 리스크가 부과됐었을 때 자 이제 끝났습니다. 3월 달에는 접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들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자리고요. 자, 그 다음에 6월 8일 날 여러분들에게 최종적으로 히든 종목으로 또 말씀드렸어요. SK 하이닉스. 그리고 주가에 대한 상승 랠리가 현재까지 48%가 올랐습니다. 이게 며칠 만에 딱 2주가량 지났는데도 시가총액 1등, 2등인 SK 하이닉스의 상승률이에요. 지금 이러한 증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놓침 없이 다 말씀을 드렸죠. 이 내용들이 어디 들어가 있다? 우리 차트의 정석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와 더불어서 제가 실전에서 쌓아둔 여러 가지 노하우들로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삼성전자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5월 19일 날 노사관계 전격 합의가 되는 그 낮 시간대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지금 상승률이 30%가 넘어가는 모습들. 6월 17일 날 달바글로벌 움직임들 제가 체크해서 말씀드렸고요. 네페스 아크 6월 4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가에 대한 상승 랠리가 60% 이상 나왔던 거죠.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하이브라는 종목이에요. 하락 추세 돌파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그러한 종목들이고, 그 다음 솔브레인입니다. 6월 11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자리 34만 6천 원입니다. 그리고 12일 날 상한가에 안착하지는 못했지만 상한가를 장중에 터치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그런 종목들이고요. 자, 그 다음 HPSP 말씀드렸죠? 6월 8일 날. 자,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달바글로벌 또 말씀드렸어요. 6월 10일 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11일이면 수출 데이터 나옵니다. 수출 데이터가 좋아질 수 있는 섹터가 딱 두 개라고 말씀드렸죠. 반도체, 화장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6월 21일 날 수출 데이터 역시 여기서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종목들 보면은 반도체 소부장과 더불어서 화장품주들이 가장 견조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동진 세미캠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저점역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주가에 대한 상승 랠리가 딱 일주일 만에 20%에 가까운 변동성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러한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기법과 패턴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짧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뭐 이렇게 쑥 지나가잖아요, 여러분들. 영화 보듯이 쓱 지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씩 여러분들과 제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밑에 QR코드가 나갈 거예요. QR코드를 딱 찍으시고 우리 교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매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온라인 라이브 방송 진행하거든요. 라이브 방송 때 여러분들에게 당일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전략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시나리오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단순하게 종목 뭐 이거 올라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해 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휘발되잖아요, 그런 내용들은. 근데 여러분들 많은 우리 내일의 승부조 시간을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식을 계속 해 가셔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원리만 깨우치시게 되면 시장에 뭐 비가 내리든 뭐 눈보라가 치든 다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구간들을 제가 오전 10시 반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노하우를 적용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방 많이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호흡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장중 흐름을 같이 지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 온라인 방송 10시 반에 또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차트의 정석까지도 덤으로 같이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문가님 퍼스트 클래스
종목 바로 공개 부탁드릴게요. 우리 앵커님 숨 넘어가시겠어요. 자, 시간이 얼마 없다는 증거겠죠, 여러분들?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종목입니다. 유진테크라는 종목이에요. 뭐 많이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직전 고점 박스권 상단 돌파 이후에 눌림목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일단은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자리에 도달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구간들이 스윙이 됐든 단기가 됐든 중장기가 됐든 굉장히 중요한 맥라인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직전의 고점 영향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21만 원 설정해드리고 2차 목표가는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두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더블 바텀을 확인을 했어요. 여기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들 체크해 보자고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소부장의 대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은 교육방을 통해서 종목명과 전략을 공개해 드릴 테니까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 히든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5월 달에 고점을 돌파를 시킬 수 있을까요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은 종목이에요. 직전 고점에서 발생된 거래량, 오늘자의 거래량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교육방을 통해서 종목명과 전략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교육방에서 저와 함께 공부해 나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퍼스트 클래스 종목과 더불어서 히든 종목까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히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제대로 된 이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방송 끝난 이후에 짠 하고 공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히든 종목 두 종목이나 들고 왔거든요. 두 종목의 이름과 더불어서 대응 전략까지도 철저하게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드린 이 유진테크라는 퍼스트 클래스 종목 그리고 히든 종목 두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내일 장 중에 또 같이 세워드릴 예정입니다. 오전 10시 반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시장의 흐름 그리고 종목의 흐름까지 지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QR 스캔하시고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많은 분들이 우리 전문가님의 이 차트의 정석이라는 전자책 도대체 어떻게 받아보는 거냐라고 문의 주고 계시는데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 대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